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용 전문위원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거리인가 싶은데 꽤 크게 하락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좀 약세 분위기가 지난주 중반 이후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죠. 다만 금리가 좀 빠르게 좀 다시 반등하면서요. 3.6%에 근접했다는 정도. 그리고 어제 계속 나온 얘기지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뉴욕 주시장에 지금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대 주수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 오늘 나스닥의 상대적인 하락폭이 컸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좀 크게 내렸고요. 그 밖에 기술주 등도 오늘 하락폭이 크면서 11개 세트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10년물 금리는 거의 3.6%에 근접한 채 마감되는 모습이고요. 미국 달러는 약보합이었고요. 결국은 유가도 오늘은 나름 좀 반등하는데 어떤 하나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볼 텐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설문을 올리고 나서 오히려 트위터의 주가는 약간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일론 머스크가 미국 시간으로 보면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오후에 뜬금없이죠. 표현을 보면 뜬금없이가 맞을 것 같은데 트위터 이런 말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자기는 그에 따르겠다는 건데 그에 따르는 것이 결국은 트위터의 CEO를 사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시간 만에 거의 1,700만 명이 결국은 거기 응답을 했죠. 물론 저도 이제 응답했고요. 저는 이제 예스, 그만두면 좋겠다라고 예스에 응답했고 그것이 57.5%가 나왔고 참여했다는 또 42.5%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말 그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문조사를 한 이후에 또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아직 계승할 사람, 후계자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주가는 장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장 전이죠. 그러니까 4% 이상 급등했다가 결국은 약보합 정도로 오늘도 하락하면서 결국 6일째 오늘 하락한 채 마감했고요. 사실 오늘 그보다 더 크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3.5% 떨어졌거든요.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약간 가이던스를 낮추고 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 무려 23% 떨어졌고요. 같은 시기에 나스닥 2%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시장 대비 훨씬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2020년 3월, 즉 팬데믹 이전으로 주가들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을 앞두고 여러 증권사에서 나름대로 탑픽을 섹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에너지 업종에서 여전히 엑슨모빌 탑픽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소폭 하향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엑슨모빌에 대한 강세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유지했고요. 오늘 또 하나 다우 주식 중에서 크게 내린 것은 비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첫날 무슨 200만 명, 300만 명 하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바타가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아바타의 첫 주말 미국의 개봉 실적이 생각보다 썩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아바타가 디즈니가요 4.8%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죠. 수프라든가 그리고 잼으로 유명한 캠프벨 숲과 제임스 노커스는요. 각각 2017년 6월 그리고 2016년 8월 이후 오늘 장중 기준으로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기록하게 할 정도로요. 시장에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은 오늘도 지속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희망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럼 내년 연초에 시장은 신저점을 기록하게 되는 것일까요? 전망은 어떨까요? 네, 그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 주요 IB들 중에서 그런 전망을 하는 곳이 많이 있죠. 뱅크 레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모두 내년 상반기,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1분기 말, 즉 3월 정도에 저점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내년에 여전히 10% 정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주가가 저점을 한번 테스트하고 나서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거리가 여전히 있겠고요. 금리의 인상이 지금 분위기를 보면 내년 5월까지는 계속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나서 끝나지 않겠냐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점도표에서도 확인됐기 때문에
여튼 시장에서의 너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바닥 측에서 올라간다보다는 다수 의견의 경우에는 내년 2분기에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갖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에버코어 IS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리세션 가능성이 고조돼 있고요. 리세션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나오는 거가 공격적인 주식보다는 방어적 주식입니다. 방어적 주식이 이제 바로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일부 소재, 산업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여전히 필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방어적 주식, 보험주, 헬스케어 이런 거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그런 쪽에 관심이 높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CFRA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표적인 독립 리서치 기관으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소폭의 산타렐리는 일정 수준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산타렐리는 12월 24일 이후,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 1월 두 번째 날까지 해서 통상 6일 동안의 거래량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까지의 그 단기적으로 좀 상승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역시 내년도 초반에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스트리치 리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타렐리, 여기에 산타렐리는 길게 본 겁니다. 산타렐리가 끝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위 지난 11월 말에 소위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잠깐 반등할 때, 이런 것들 이후에 반등이 일단 끝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은 기술주의 피곤한 흐름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헬스케어가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코너에서 오기석 법인장이 나왔을 때도 가치 투자 같은 것들에 AI를 한 ETF가 나름 선방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나름 선방한 ETF 시리즈는 결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섹터로 보면 에너지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스타일로 보면 가치주랑 배당주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 하반기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내년에요. 최소한 상반기, 그것도 좁혀보면 내년도 1분기까지는 아마 그런 주식 중에 비중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게 다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그러실 텐데 그런 분들도 소위 가치주나 배당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포지션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MTN 이항용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